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를 살려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PD 에밀리 워커입니다. 28살의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게 때로는 꿈만 같아요. 8개월. 영국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야 했던 절박한 선택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는지.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BBC 방송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아직도 BBC 다큐멘터리 부서 에밀리 워커라고 적힌 사원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걸 보면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 미디어학과에서 방송 제작을 전공하고 수많은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재학 중에는 BBC 인턴십까지 경험했고 졸업 후에도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2년간 경력을 쌓았죠. 그 모든 노력 끝에 마침내 BBC에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팀의 막내 PD로 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선배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추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을 촬영하러 나갈 때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학교에서 배운 촬영 기법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 들죠.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메고 진흙탕을 기어가듯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몇 시간이고 한 자세로 버텨야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워커, 이번 샷 정말 좋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잘 잡았네. 선배 카메라맨의 칭찬을 들을 때면 더욱 힘이 나요. 프리랜서 시절의 경험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현장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죠. 특히 야생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끝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왼팔의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멧돼지 가족을 촬영할 때였어요. 평소처럼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왼팔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옆에 있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편집 작업을 할 때도 손가락 끝이 저리고 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대하던 아마존의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걱정됐어요. 프리랜서 시절부터 꿈꿔왔던 정글 다큐멘터리였거든요. BBC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맡게 된 메이저 프로젝트라 더욱 신경이 쓰였죠. 정글에서의 촬영은 평소보다 더 힘들 텐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NHS 병원을 찾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도착했지만 대기실은 이미 환자들로 붐볐죠. 긴 대기 시간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제 증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워커 씨. 의사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직 시작도 못한 아마존의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가 떠올랐고 겨우 잡은 꿈 같은 직장에서의 미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진료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경섬유종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신경. 뭐라고요?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수술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사 결과지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왼팔의 신경 부근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림 증상과 통증이 있었던 거죠. NHS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면 대기 시간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8개월이라니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마존의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는 3개월 후의 시작인데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제 마음처럼 우중충했어요. 병원 로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글에 신경섬 유종을 검색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죠. 읽을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립병원도 수소문해봤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런던 시내의 모든 사립병원을 알아봤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기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순 있지만 그래도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BBC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모니터 화면에는 아마존의 숨겨진 생명들 기획안이 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프로젝트였죠. 아마존 정글에서 한 번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희귀 동물들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무거운 촬영 장비를 메고 정글을 누비며 촬영해야 하는 강도 높은 프로젝트죠.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듀서로서의 제 경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정글에 간다면 팀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8개월 후라. 그때쯤이면 이미 프로젝트는 끝나 있겠죠. 다른 PD가 제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겨우 잡은 기회인데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발걸음 소리와 키보드 치는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BBC 방송센터의 거대한 건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제 방송인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된 약이에요.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8개월을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워커, 내 사무실로 잠깐 올래? 고개를 들어보니 마이클 톰슨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BB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중 한 명이죠. 의아한 마음으로 국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곳이에요. 앉아봐. 차 한잔 할래? 마이클 톰슨 국장은 항상 얼그레이 티를 마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자기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차 한 모금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NHS에서 진단받았다고 들었어. 신경섬 유종이라고? 놀란 눈으로 마이클 톰슨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상황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마이클 톰슨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연출했던 혁신의 최전선 아시아 의료 현장 기억하나? 그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 마이클 톰슨 국장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병원 전경이 나타났어요. 이건 서울대학교 병원이야. 특히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 내가 겪고 있는 신경섬 유종 치료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
화면에는 최첨단 수술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톰슨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 환자의 상태를 논의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야. NHS처럼 긴 대기 시간이 없어. 진단부터 수술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외국인이 치료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국제진료센터라는 곳이 있어.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모든 절차를 도와준다고 해. 의사소통도 문제없고. 마이클 톰슨 국장은 자신이 직접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간 사례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 제 걱정을 눈치챈 마이클 톰슨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BBC 직원들의 국제의료보험에 해외 치료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 보험사와 병원 측의 행정 절차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잠시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어둠도 함께 걷히는 것 같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직접 취재해보니 놀라웠지.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만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어때? 마이클 톰슨 국장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영국 내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야를 넓히니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해볼까? 내가 아는 담당자가 있어. 마이클 톰슨 국장의 전화 통화가 끝나고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화상 상담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죠. 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NHS에서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했던 상담인데 이렇게 빠르다니.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제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시간을 맞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워커 씨의 MRI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신경외과 교수가 화면을 통해 3D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왼팔의 신경 주변에 자리 잡은 종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주 후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주라고요? NHS에서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나 빠르다니. 마이클 톰슨 국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달랐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부서장실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부서장은 제 상황을 이미 마이클 톰슨 국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죠. 책상 위에는 제 보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해. 걱정하지 마. 제임스 윌슨 부서장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죠. 아마존의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는 어떻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지금은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제임스 윌슨 부서장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BBC의 빡빡한 제작 일정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를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시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화상 상담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입국부터 퇴원까지 모든 일정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머물 호텔 예약까지 도와준다고 했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다니. 책상 위 캘린더에 수술 날짜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곧 이 풍경을 잠시 떠나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겠죠. 한국에서도 촬영해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치료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두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마이클 톰슨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틀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작은 캠코더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서의 첫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보내준 안내대로 게이트를 나서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코디네이터 김소희 씨가 보였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커 씨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호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소희 씨의 영국식 억양이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런던에서 온 제가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국식 발음이었죠. 알고 보니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김소희 씨는 능숙한 영국식 영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앞으로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정밀검사 일정표를 보며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번의 검사를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눈이 갔죠.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밀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등이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요. 검사 중간중간 김소희 씨가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어 안심이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D 영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왼팔의 신경섬 유종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수술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부분이 신경과 맞닿아 있어서 매우 섬세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집도의 박민준 교수가 3D 영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전문적인 의학 용어까지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구나 수술 후 제가 카메라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활 계획을 세워주셨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중요하신 만큼 수술 후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지원 교수의 말씀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직업적 특성까지 고려해 치료 계획을 세워주다니. 런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수술 전날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낯선 도시에서의 수술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만난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주는 신뢰 때문이었을까요? 작은 캠코더로 병실 창밖 풍경을 촬영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이클 톰슨 국장이 보여주셨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영상 속 환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 김소희 씨가 내내 옆에서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 누워있을 때도 마취과 의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죠.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며 의식이 흐려질 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박민준 교수의 밝은 미소가 보였어요. 왼팔에는 아직 감각이 없었지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후의 회복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재활의학과 팀이 매일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어요. 특히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되찾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물리치료사들은 제가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에요. 이지원 교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술 후 2주 만에 이미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캠코더를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밟는 영국의 땅이 반갑게 느껴졌죠. 공항 도착장에는 마이클 톰슨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커, 정말 달라 보이는군. 카메라를 든 제 왼팔을 보며 마이클 톰슨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병원 옥상에서 찍은 일출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감탄하시더군요. 손떨림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으니까요. BBC 방송센터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개월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마존에 숨겨진 생명들 팀이 널 기다리고 있어. 제임스 윌슨 부서장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프로젝트를 기다려준 거죠. 책상 위에는 아마존 정글 촬영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제 꿈꾸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서울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본 의료 다큐멘터리 팀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온 겁니다. NHS의 긴 대기 시간 문제와 해외 의료 시스템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의료 시스템 다큐멘터리의 공동 연출을 맡아주면 어떨까? 아마존에 숨겨진 생명들은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시작하면 돼. 마이클 톰슨 국장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존에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가 또 미뤄진다는 게 아쉽긴 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제가 느낀 놀라움과 감동을 다른 이들과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맡아보겠습니다. 취재를 위해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을 때 김소희 씨는 여전히 그 친근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환자가 아닌 PD로서 방문한 거죠. 박민준 교수와 이지원 교수, 그리고 의료진들은 흔쾌히 촬영에 협조해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들이 보유한 첨단 의료 시스템과 다학제, 협진 체계는 영국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NHS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죠. 워커, 내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어. 마이클 톰슨 국장의 말씀에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치료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의료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후 드디어 기다리던 아마존에 숨겨진 생명들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글로 떠나기 전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검진 결과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완치 판정이 적힌 종이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정글 속을 누비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작은 캠코더에는 아직도 서울에서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 재활치료실에서의 작은 진전들, 의료진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지금도 가끔 왼팔의 작은 수술 흉터를 바라봅니다. 이 흉터는 제게 단순한 치료의 흔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의 증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워커님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8개월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밀리 님이 환자로 왔다가 결국 BBC의 의료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점이에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니 참 의미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진들을 찾아오고 계신데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실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